예, 좋습니다. 서머린 기준 삼순환 OT고요. 광고죠, 사실 광고. 네, 광고죠. 제 강의가 이렇게 좋다 광고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광고 목적은 있죠, 당연히. 뭐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가게 아직 영업해요? 이거 하세요. 뭐 처막 치고 아직 영업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농담이고요. 그것도 있지만 어, 공부 방법에 대한 점검도 할 겸, 자, 크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점검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기존에 들으시는 분들이 더 우선이니까, 자, 이론 과정을 내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뭐 반절 정도 들었는데 한 뭐 4월, 5월까지면은 다 들을 것 같아요. 5월까지면은 다 들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는 일단은 진행하라고 권장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5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5월 정도까지 만약에 5월까지 이론 플러스 체화를 다 볼 수 있다면 5월을 보고 6월에 기출을 보고 7월까지 봐야겠죠. 기출 점수는 만약에 3순환까지 한다고 치면은 6월, 7월을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파이널 풀어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파이널, 기출, 이론.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시는 이론 플러스 체화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현행 MD가 엄청 쉽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없어요. 편입도 심지어 약품학성학 문제 중에서 약품합성학 문제 중에서 올해 나온 약품합성학 문제는 쉬었어요. 솔직히 쉬었어. 그냥 약사국가 시험, 약시라고 하죠. 약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 문제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거 빼고는 특별한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내용 너무 쉬웠어요. 그걸 뭐 미리 봐야지 너무 유리했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목캔디 하나 먹고 갈게요. 자, 그래요. 근데 이제 대가대 같은 경우, 대가대는 원래 그랬어요. 대가대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래가지고, 그리고, DCC 글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폰 브라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페리사이클 리액션 이런 것들은 저는 다뤘습니다. 안 다루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오신 분들이 정확히는 그걸 밝힌 분은 한 분이긴 한데 뭐 저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페리사이클 리액션, 즉 고리형 협동 반응, 페리사이클 리액션 같은 경우도 저는 다뤘습니다. 저는 다뤘어요. 저는 경계분자 오비탈 이론 당연히 다뤘고 체화도 해봤고,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20년 동안 미트나 디트, PT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편입만 하라고 넘어갔었는데 그해 MD에도 나오고 편입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충남대 편입에 나왔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충남대 편입에 나오고 MD에 나왔나? 그 순서는 사실 기억이 좀 사실 안 나네요. 어쨌든 다루긴 다뤘다. 그러니까 이론 플러스 체화에서 진짜 요거 두 개 해봤자 200몇 페이지인데 다른 유기화 기본적인 책들 보면 500페이지 이러잖아요. 400페이지, 500페이지. 못해도 300페이지.
저는 주저리 하는 거 싹 다 빼고 진짜 남들 다른 강의의 서머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그 내용의 페이지로 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양은 제일 많이 다뤘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요거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이론 플러스 체화는 뭐를 되게 공을 많이 들었냐면요. 논리를 쌓는 거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익숙해지고 체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론 플러스 체화에서 그 여러분들께 최종 골, 그러니까 목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에 최종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거는 모든 반응들과 구조물들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반응들도 당연하네. 그리고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했더니 문제가 안 풀려요가 아니라 이론 플러스 체화를 다 하고 나면은 기출문제가 똑같은 논리, 기출문제든 연습문제든 엔제든 파이널이든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내가 그 논리를 생각이 안 나서 혹은 논리를 꺼내는데 뭔가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도 그 꺼내는 것 자체를 똑같이 안 풀고 기출문제 때는 따로 다른 논리들을 풀고 뭐 파이널 다른 논리들을 풀고 이론 따로 기출 따로 파이널 따로 엔제 따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논리가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친전자성 첨가 반응의 정의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켄 같은 거 알켄의 기본 단원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반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론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그림 안 가져왔어요. 친전자성,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이라는 애가 처음으로 탄소를 붙으면은 뭐가 형성된다? 탄소 양이온이나 왜냐면 전자가 부족한 애가 붙었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이나 삼각고리 양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소를 붙었을 때는 수소는 듀엣 규칙에 의해서 삼각고리 양이온이 형성이 불가능하니까 탄소 양이온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은이랄지 그런 것들은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산촉매 물첨가 반응과 수은촉매 물첨가 반응을 비교를 했을 때 수은촉매는 산촉매에 비해서 삼각고리 양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 자리온 기밀 억제하려고 만든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이런 논리들. 뭐 예를 들어서 방향족의 반응 같은 경우도 방향족에서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그런 거지 방향과 강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액티베이팅 치환기, 활성화 치환기와 비활성화 치환기, 그리고 OP 디렉팅은 원래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래, 왜냐면은 그 첫 번째 반응인 RDS에서 이건 어차피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로 바로 칠 거예요. 수업 때는 자세히 그 글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그 첫 번째 단계인 알릴카보케타이온을 형성한다는 게 RDS였는데 반응물과 처음에 첫 번째 중간체를 형성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당연히 중간체의 안정도가 좋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고 거기가 RDS니까. 다만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중간체 에너지는 낮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OP 디렉팅, 그러니까 오소파라 디렉팅을 하면서 액티베이팅 치환기를 하는 애들은 잘 보시면은 생성물의 에너지는 높여요. 왜? 전자를 주기 때문에 공명과 유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향이 전자를 주는 경향을 띠고 있고 중간체는 알릴탄소 양이온을 전자를 줌으로써 안정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OP 디렉팅임에도 불구하고 비활성화 치환기야.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를 쌓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DGWG 앞에서 구조 파트 할 때 배웠을 때 N과 O를 제외하는 할로젠은 공명을 할 수는 있어. 공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많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포지션이 되겠죠. 전자를 받는 포지션보다는. 그럼 공명으로는 EDG야. 유도 효과로는 EWG야. 그래서 토탈로는 EWG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기점에서 봤을 때 다른 OP 디렉팅 그러니까 다른 그 액티베이팅 지원기가 다르게 반응물에 EWG가 달린 거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화 치환기예요. 비활성화 치환기인데 다만 EWG로 인해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서 디액티베이팅 치환기가 되는 건 맞는데 왜 오소파라 디렉팅을 유지하냐고 하면은 알릴 탄소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알릴 탄소 양이온에서는 양이온의 중간체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정한 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공명할 때 배웠는데 옥텟을 만족하게 하는 양이온 중간체가 제일 세다고 했죠. 그쵸? 근데 거기서 할로젠은 오소파라에 있으면은 공명을 통해서 이 탄소 양이온을 뭘로 만들어줘요? 옥텟을 만족하는 양이온 중간체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공명 구조상 봤을 때. 그러면은 옥텟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중간체가 많이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중간체 안정화되는 정도가 생성물의 정도보다 떨어지니까 당연히 디액티베이팅. 벤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벤젠보다 RDS 1차 중간체를 형성하는 반응 속도가 늦긴 늦어요. EWG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만 OP 디렉팅을 했을 때 양이온의 중간체 양이온 중간체는 옥텟을 만족하는 게 무조건이다. 무조건. 그냥 옥텟 만족하면은 옥텟을 불만족한 탄소 양이온이 뭐 3차가 달렸든 뭐 알릴이 달렸든 뭐가 달렸든 다 필요 없다. 옥텟 만족하면 그게 제일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OP 디렉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어차피 지도를 나가셨을지 안 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진다고. 그러니까 빈 곳이 없이 이게 좀 뭐라고 하지? 얼기설기 얽혀져 있다가도 그 논리들의 빈틈이 좀 없어지니까 나중에 뇌절을 안 합니다. 잘. 당연하게 되고 뇌절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암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다른 생각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고자 체화까지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그거는 이제 삼킵시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 플러스 체화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 플러스 체화를 진행하는 게 좋고 난이도 자체도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입까지 같이 하고 있어도 이론 플러스 체화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미트를 시험을 본다면은 5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이론 플러스 체화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5월 말까지는 말고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편입만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편입만 한다고 하더라도 난이도는 편입하고 미트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편입은 좀 지저분하게 변별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족성, 친전자성, 방향족과 반방향족, 아로마티시티와 안티아로마티시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기역, 니은, 디귿해서 물어본다면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줘버리고요. 이 중에 방향족성을 만족하는 거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러워야 잘 푸는 거지. 뭐 심화 개념이 있고 지역 개념이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요딴 거 있을 수 있고 이제 연원이 같은 경우에는 설퍼 일라이드가 나왔죠. 설퍼 일라이드는 이제 인일라이드, 포스퍼러스 일라이드와 다르게 포스퍼러스 일라이드는 이제 베타인에서
형성하는데 설퍼는 삼각꼬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버렸죠. 이런 거, 자, 이거 맞췄다고 들어가는 합격한 사람 있었을까?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 없어. 얘가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니르마텔리비르 구조 맞춰가지고 들어온, 이렇게 하면 제가 제 대학이 알려지는 게, 이거 들어온 사람, 이거 틀렸어요. 이거 맞춰서 들어온 사람 없어.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속도 결정난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냥 날라오는 짱돌이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기 말한 기본적인 것들마저 틀리고 얘네들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제가 잔소리 파트가 좀 있어요. 잔소리 파트라고 좀 이상한데, 좀 당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잔소리죠. 거기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 과정 어느 정도 진행했으면요, 무리하게 틀 이유는 없어요.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기출, 파이널 밟아가시면 돼요. 파이널을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파이널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기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짜여놨고, 다른 진짜 현존하는 유기와 강의 중에서 제일 논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자부하고요. 나 자부하지 못, 제가 다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진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이 하기 위해 진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합격하신 분들이나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후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진짜 더 쉽고 더 논리적으로 노력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의 자체도 무리해서 막 갈라지게 하고 막 찍지 않으려고 적절히 잘 쪼개려고도 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럼 이제 작년 기출로 봤을 때 정말 물론 좀 이따 기출 삼순환 얘기를 할 거예요. 기출 삼순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특히나 뭐 이런 거는 쉽고, 뭐 굳이 해봤자 조금 이제 얘기할 만한 게 얘죠. 얘 알파벳 순. 그러니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우선순위는 같으니까, 같다면은 우선순위가 같다면 항상 first point of difference 룰을 쓰는데, 포인트 룰을 썼을 때도 똑같으면은 알파벳 순으로 매겨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 들 때 1번 그러니까 1, 2, 7, 8이잖아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번호가 1, 2, 7, 8로 똑같아. 즉 포인트 룰도 적용할 수 없어. 똑같아.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이중결합이 더 작게 온다. 이중결합이 작게 오는 거는 2n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도yn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2n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n, yn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렇죠? 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차피 제가 기출 삼순환 하면서 풀고 단원별 하면서도 풀고 계속 풀 거니까 제가 OT에서 이런 것까지 풀면서 얘기할 이유는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도 했었죠. 올해 체화나 했었죠. 체화인데 했었고, 이것도 이거는 일부 좀 자랑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맞추 적중했다고 자랑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체화 때 다 했어요. 이거 퍼커드 돼서 88도 접힌다는 거 가장 안정한 구조니까요. 그리고 왜 육각형이 109.5도에 가까운데, 이거 그림 그대로 있었죠. 삼각 사각 해서 베이어의 추론, 베이어의 가설 얘기를 하면서 오각 육각고리를 가는데, 육각고리가 더 왜 안정하지? 109.5도라는 SB3인데 평면을 했을 때는 108도고 얘는 120도인데 왜 109.5도가 더 안정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컨포메이션, 형태라는 게 존재하더라. 의자형, 그러니까 체어폼.
저거 이제 뭐냐 국한문 영어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잠깐 버벅였습니다. 자, 오각형 그러니까 의자형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109.5도를 만족을 하더라. 이게 사실은 그게 논리였잖아요. 베이어의 추론에서 시작하는. 그렇다는 소리는 뭐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링스트레이는 제가 너무나도 외우라고 했어요. 347856 347856 34786 편입은 무조건 외워라. MD도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사각꼬리가 압도적으로 크다. 뭐가? 고리 스트레인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뒤에서 알켄단원에서 탄소양이온 할 때도 삼사각꼬리는 웬만하면은 열려서 5, 6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탄소양이온 자리옮김을 할 때. 왜? 삼사각꼬리 스트레인은 너무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너무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지금 하는 거는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얘기니까 요거 진짜 징그럽게 썼죠. 원래 옛날에 제가 체험할 때는 이거 한 2배, 3배 정도 했었는데 못 따라오더라고. 뭐 이거 하는 사람 이거를 다 1회독을 푸는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했나 해서 좀 줄였어요. 줄였는데도 네 정말 구분하는 거 많이 했었고, 카이랄성을 제가 카이랄성을 했을 때 카이랄 중심의 정의를 되게 이용을 많이 하자고 했었죠. 어떻게? 두 결합을 맞바꾸면은 절대별이 반대가 된다. 그쵸?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절대별이 있으니까, 이 절대별이 있으니까 지금 A는 얘잖아요. A는 얘일 거 아닙니까? 대충 그릴게요. N은 이렇게 얘지 않겠습니까? A는 얘, 제대로 그래요?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내가 못 보겠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절대 배열은 그대로인데 하나의 결합이 수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두 결합이 맞바뀌었으니까 네, 하나의 절대 배열만 바뀌었죠. 하나의 절대 배열만 바뀌었어. 전체가 두 개인데. 다이아스테레오고 부분 입체 이성 질체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좀 가져라. 끓는 점 비교. 뭐 용해도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산소 너무 쉽잖아. 이런 거 제가 뭐 외우라고 했죠. 카보닐 알파 20에서 25. 이거는 50이잖아. 용해도는 극성.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극성. 그쵸? 끓는 점 뭐라고 했어요? 수소 결합, 대분산력, 쌍극자, 소분산력. 괜찮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는 알코올이 더 좋을 것이다. 연습도 많이 했고, 나머지는 찾다가 뭔 의미가 있냐 해서 안 찾았어요. 거기 체화에 있습니다. 2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작년 체화를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이게 좀 대비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대비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이게 답이 뭐냐, 이게 뭐 문제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체험했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점은 이제 저도 20년간 이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심화로 놓고 수험생들 편히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거 웬만하면 하반기에 하실래요? 너무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20년간 안 나왔는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하지만 하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뭐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이론을 하고 있으면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짱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짱돌이 하긴 했다. 이론은 당연히 있으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체화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번에 좀 개편을 해가지고 이거를 따로 또 만들어서 드렸었죠. 어쨌든 그냥 주제가 뭐야 지금? 내 자랑? 자랑 좀 하는 건가? 맞아, 자랑 좀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자랑보다는 자랑은 네가 하는 거고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맞아요. 여러분이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요. 근데 OT가 그러니까 서머리 OT인데 이론을 하라는 거 추천을 하고 앉아있지만 진행하고 있으면 중간에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 이론 과정이 있지만 이게 좀 쉽잖아. 이런 건 솔직히 이거는 뭐 이거를 틀리면 안 되죠. 자, 28번도 너무 쉽지만 다 연습을 다 했어요. 프레드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에서 네, 탄소 양이온이 있으니까 탄소 양이온 딱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길 수 있을까? 탄소 양이온 자리 옮김을 통해서 탄소 양이온은 자리 옮김은 일종의 반응이니까요. 항상 고려라고 했었고 뭐 그렇게 이쯤 합시다. 자, 어쨌든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너무 갈 길이 머네. 그대로 다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보시면 뒤에 이것도 보시면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했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했지만 안 했어도 체화에서 했던 거예요. 체화에서 자, 다음과 같이 에센트로 고리 만들고 산촉매 넣어가지고 죄송해요. 새벽이다 보니까 조금 버퍼링이 걸리네요. 산촉매 넣고 가수분해 시키면은 베타케토 엑시드가 나오고, 베타케토산이 나오면 항상 뭘 보라고? 항상 탈탄산을 고려해라. 그래서 탈탄산이 되니까 하나만 남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을 진행하고 체화를 진행하도 충분히 기출을 푸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나는 이해형 인간이야. 그리고 논리를 잘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하면은 지금에서 와서야 이론을 처음 시작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내가 유기화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거면은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이론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 되고, 체화 안 세봤네. 체화가 3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 70시간이면은 웬만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이거는 세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론은 40시간 좀 안 됐거든요. 체화도 좀 30시간 안 되는데 좀 넉넉하게 잡아서 70시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1.5배속 하면 더 빠르겠죠. 어쨌든 논리를 원하면 혹은 지엽까지 잘 원하면 어떻게 이론 플러스 체화를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단광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머리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머리만 판매해서 뭐 좋은 점도 많았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MD푼에 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비슷한 문제로 연습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연습도 다 할 수 있었고, 편입도 크게 문제 없었어요. 편입도 크게 문제 없고, 오히려 이제 안 냈던 것들을 제가, 물론 이런 거 제가 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이런 거는 하라고 안 했어요. 이런 거는 하라고 안 했는데, 하라고 안 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건 EI 소모하고 입시장에 적은 쪽, 그 다음에 이름 이거 노벨상 인명 반응이니까 네임드 리액션이니까 이름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긴 했지만, 어쨌든 제 이론 페이지 164에 체화 89거든요. 대충 뭐 253페이지, 250페이지 좀 넘죠. 250페이지 정도의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교재는 전 저밖에 없다고 봐요. 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뭐 3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론만 하더라도. 근데 주저리 안 하고 진짜 깔끔하게 하면서 이런 반응 없는 교재도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저를 수강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편입에 이런 게 나왔는데
없어가지고 찾아왔어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누군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인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적지만 압도적으로 많다. 충분하다. 이론 플러스 체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MD를 지금 시작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5월부터 이론을 시작하면 조금, 만약에 노벤데 이론을 시작하면 좀 물음표가 찍혀요. 그분들을 위해서 파이널 서머리를 먼저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있다. 한 4달 정도 이상의 시간? 그리고 혹은 충분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연습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직까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차근차근 밟아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따 시험 잔소리에서도 잠깐 얘기할 건데, 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점수가 실력이 있다면요, 실력의 변동폭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 조금 꼬이면 박살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박살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줄어야 돼요. 고점이 높은 거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 고점이 높아. 근데 이 고점을 터트린 게 진짜 시험이야. 편입시험이나 본고사야.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수험생이 이거를 운을 바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운을 바라고 하면 이제 그런 데 가지. 점이나 용암 무당 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 고점이 거기 맞출 수 있는 싱크로, 그게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 줄여야죠. 점점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이 내 실력의 점수의 편차를. 근데 서머리를 하게 되면요, 좋아. 고점은 높일 수 있거든요. 다만 내가 정말 평소에 빈약했거나 혹은 유교학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내가 노베이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점수 편차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본고사가 될지 모의고사가 될지는 잘 몰라요.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솔직히 안 많잖아. 양 자체는, 이 페이지 자체는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거에, 네, 이론 플러스 치아를 하는 걸 우선은 권장은 드립니다. 권장은 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 24학년도죠. 23학년도 NMR 스펙 13cc NMR 스펙트럼. 21년도에 갑자기 페리사이클 리액션 툭 하고 튀어나왔죠. 자, 얘네들을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서 엄청나게 까다롭진 않지만 허점을 찌르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을 내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유기 고인물들은 너무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도 보면요, 당장 여기서 절을 수도 있거든요. 안 해보면 절어요. 안 해보면은 이거를 IHD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포화탄화수소의 이성질체를 그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절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절게 돼 있어요. 갑자기 나오잖아. 이것도 봐봐. 알면 쉽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하반기에 하세요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 요것만 봐도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엄청 강조 많이 했고 서머리에서도 했거든요. DLCL도에서 다이에는 EDG를 선호하고 다이 NO 파일은 EWG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다이에는 전자를 공격하는 친핵체, 다이에노 파일은 친전자체처럼 보자고 했고, 그래서 분자 오비탈에서 얘는 호모고요. 호모의 전자를 올리고
루모의 전자를 내리자고 했어요. 내리자고 했어. 그러면은 얘만 봐도 봐봐. 얘만 봐도 다이앤이 어딨어? 다이앤 여기 있지. 다이앤 피오비탈이 전자가 4개잖아. 그럼 다이앤의 호모는 뭐야? 얘잖아요. 다이앤 호모 얘잖아. 그러면은 에틸렌의 루모는 뭐예요? 에틸렌의 루모는 얘예요. 저기 전자가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에틸렌의 루모는 얘예요. 열이야. 만약에 빛이라고 해서 전자를 땡기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다이앤의 호모와 에틸렌의 루모 이거 강조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강조했거든요. 다이앤의 호모와 다이에노파일의 루모 보기가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맞췄어야 돼 사실은. 맞췄어야 된다고. 몰랐어도. 설사 내가 체화에서 이런 거를 안 했어도 하반기에 네가 하반기에 하라며 하고 안 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요거 봐봐요. 요거 봐봐. 요거 봐봐.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향성이 없어요. 경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맞출 수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고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고 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야 이거. 분광 안 나온 다음에 이제 분광도 나오나? 가 아니라 13C NMR 스펙트럼을 물어본다는 거는 동등성을 물어본다는 얘기고 사실 동등성 문제가 그 전에 나왔어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패러프레이징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당황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서머리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새벽에 찍으니까 말에 자꾸 논리가 좀 깨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두서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론 플러스 체화를 빠삭하게 하고 기출로 넘어가면 그게 베스트인데 시간도 없어요. 저는요. 네가 OT 때 그랬잖아. 탭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탭스가 근데 탭스가 안 나와. 탭스 졸라 어려워. 탭스 뭐 이거 탭스 어떻게 500 맞는 거지?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자원. 야, 이거 기출이 1년에 30문제씩 나와요. 근데 20개가 넘고 중간에 지금은 30문제지만 17년도 이전에는 40문제였어요. 그러면은 20개냐 하면은 거의 미틀리트 기출만 해도 1000문제 가량 될걸요? 900문제 이상 될 거예요.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사설 문제집 풀기 전에 MDP 기출만 다 풀어도 거의 900문제를 풀려니까 그거를 4-5번 풀고 들어가기도 너무너무 빡빡해. 이론 듣고 자투 화학 봐봐요. 이거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편입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피트 수준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화학도 이 정도만 돼도 막 개박살 남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만큼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오케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너무 없다. 만만하게 봤다가 없다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전략대로 어떻게? 6일을 8문제 맞았다고 쳐봅시다. 8문제 맞았어. 네, 화학은 주기성 등등등등 해서 한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맞자고. 오케이? 그다음에 자원은 기출만 돌려가지고 20에서 22문제 어떻게든 뽑아내자고. 기출만 돌려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해. 진짜 솔직히 충분해. 20문제 정도는 기출을 보고 20문제를 못 맞았으면 그 기출 안 본 거예요. 솔직히. 누가 뭐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출 안 본 거라고 봐야 돼. 요렇게 가자고. 목표는 뭐? MD 120.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나는 130, 140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뭐 실력이 여러분들 계단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번에 뛸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지금 제가 이 OT를 끼웃거리고 있다는 거는 OT를 끼웃거리거나 혹은 OT에서 마음 편하지 않다는 소리는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있다는 소리야. 여기 있는데
120부터 맞을 생각을 해야지. 시간이 없으면 140을 뛰어넘겠다고? 이건 좀 오만입니다. 오만이에요. 내가 뭐 수능에서 9평이 5등급이야. 9평 5등급인데 나는 연세대를 가고 싶어. 정시로 연세대를 뚫어. 정시로 연세대를 뚫을 거야. 야, 연세대를 1등급을 뚫으려면은 킬러를 이제 준킬 하는 1킬러를 맞춰야 돼. 옛날에는 21, 30, 지금은 22, 30. 뭐 근데 22, 30은 뭐야? 27, 28, 29도 다 틀려 맨날. 근데 22, 30은 그렇게 막 봐요 9월부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현재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각이 안 나온다면 이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쓰고 나서 나머지 하면 되잖아. 시간이 나오면 그때 보충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먼저 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네, 써머리를 권장합니다. 써머리를 권장해요.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편입을 통해서 수강을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물은 취업이 많아. 약물학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근데 약물학 보고 약물학이 어디 학교에서 나온대. 그래서 뭐 약물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생물학도 제대로 못해요. 일반 생물학도 제대로 못하는데 약물학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6인 또 안 해. 6이 한 달 쌉가능?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화딱지가 나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럴 때 요거부터 시작을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작년에 30번이에요. 작년에 30번인데 이거를 카본일이라고 그냥 틀렸더라고.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개꿀 문제였어요. 왜? 아까 제가 자랑처럼 자랑을 했어요. 여기 체화에도 나오고 저 파이널에도 적중했다. 파이널 여기 뒤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파이널에도 적중했고 파이널 모의고사 적중했고 제가 체화 때도 진짜 강조 많이 했다. 이거 적중 많이 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이론 체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론 체화를 충분히 지금 밀고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자랑이 아니라 왜? 기출로 나왔다니까요. 똑같잖아. 봐봐. 똑같다고. 똑같아. 그냥 진짜로. 근데 제가 이심 개년 했어요? 피트 기출 넣었어요? 임용 기출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17개년. 17개년이 아니라 17년도. 17년도 예비고사부터 25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도 8개 이상, 7개, 8개는 그냥 겹친다고. 뭐라고? 7개, 8개는 그냥 겹쳐요. 몇 문제도 안 되는데 100문제도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달리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뭐라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MD 기출 마찬가지야. 제가 17년도 이전 봤어요? 17년도 이전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물론 안 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풀어드리는데 17년도 이전 보지도 않았는데 개정 이후 100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요. 에놀레이트는 카이네틱과 서머다이나믹 나왔고 일반적으로 서머다이나믹인데 LD에는 뭐예요?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거를 강염약친이라고 해요. 강염약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염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친액체는 말고 어떤 분들은 뭐 그룹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Q&A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강염약친, 그러니까 염기도와 친액도는 당연히 비례한다. 전자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다만 친액도가 약해지는 건 입체장애 때문이고 왜 그러냐면 산염기는 속도론적으로 매우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입체장애 영향을 안 받지만 친액체 같은 경우에는 속도론적으로 아레니우스 상수의 PFZ 중에 유효충돌에 관한 내용이 있고 유효충돌을 입체장애가 방해하면은 아레니우스 상수에 영향을 미치고 아레니우스 상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속도 상수 K가 변화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올라간다. 즉 반응 속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강염기를 유지하면서 염기도는 속도론적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 빠른 반응이니까 염기도는 유지가 되지만 입체 장애가 커지면은 친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완전 약해진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강염 약친이 된다. 그래서 LDA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 앞에 친핵성 반응에서 뒤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뒤에서 LDA 같은 입체 장애가 빵빵한 거를 가지고 이제 LDA가 입체 장애 좋잖아요. 가지고 마이너스 78도를 써야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은 카이네틱 컨트롤이 나오더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당국대 편입 문제인데 이거를 논란으로 하면 안 돼. 이 100문제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다 했어야지. 이거 물론 뭐 편입만 하시는 분들은 MD 기출을 안 풀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그 커리큘럼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됐다. 그만큼 이 현재 100여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입도 MD도 요거는 기본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말도 두서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과 당부는 뭐냐면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메타커그니션, 메타인지.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잖아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하면 이제 아와 비아 국어 이제 좀 나이가 그때 당시 수능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와 비아 얘기 하고 싶지만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메타인지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실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시간도 없어. 근데 이번 시험을 안 보러 갈 수는 없어. 보러 가야 돼. 그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꾸역꾸역 진도를 나가다가 간신히 1회독하거나 1회독도 못한 채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고 탭스는 또 맨날 치러 간다. 토익은 치러 가요. 근데 얘네도 애매해. 근데 시험이 다가와. 근데 유기화할 시간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서머리를 하십시오. 서머리를 하세요. 잠깐만요. 요렇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개념만. 물론 논리가 조금 헐거워지긴 해요. 왜냐하면 서머리고 그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논리가 헐거워지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욕심이기 때문에 서머리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서머리 우선하고 기출삼순환을 그대로 따라갑시다. 이것만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병행을 체화를 병행을 하든 파이널을 마지막에 더 풀어보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여유가 있으면 요거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들어가자. 요거만이라도. 그래서 8개, 9개 운 좋으면 찍어서 10개 맞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아까 제가 서머리에서도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했었죠. 이렇게 톤밥으로 맞아. 다이애네 호모랑 다이애네 파일 로모라고 했지. 다이애네 호모가 D, 다이애네 파일 로모가 B네. 근데 BD밖에 없네? 맞나? 개꿀인가? 하고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다 맞을 수도 있죠. 실제로 다 맞을 분이 있었어요. 서머리만 하고도. 물론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머리는 8, 9개 커버가 맞아. 하지만 내 상태를 봐야 돼. 내 상태를 외면하지 말라고요. 외면하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이전, 부산치전, 부산대 한의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에 있어서 미트는 일종의 자격고사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최적의 입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수험 전략을.
입시 전략이 수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서머리를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광고라고 하잖아요. 광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머리를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제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강의를 듣다가 드랍을 쳤거나 강의가 많던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든지 했더니 기출을 풀려고 했더니 기출이 안 풀린다든지 뭐 저는 그런 분만 와요. 저는 그 메이저한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니까 뭐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메이저한 거를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와요.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요렇게 하십시오. 서머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기출 3차원을 마무리하자. 여기까지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 있으면 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다음에 편입을 준비를 하거나 이론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론 플러스 체화를 하고 서머리를 하는데 서머리를 해도 되고 기출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서머리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잘 안 됐으면 서머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론 플러스 체화 자체도 200몇 페이지니까 그거로 단거나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듯이 커리큘럼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당부고 당부.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좋겠지만 요렇게 가는 건 없다. 당연히 없다. 다만 조금 최적화해서 8, 9개 정도를 맞출 수 있게 양을 좀 줄여놨을 뿐이다. 오케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잔소리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방법론 비메오가 만료돼가지고 공부방법론 그 강의 파일이 삭제돼 버렸어요. 근데 원본 파일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저장을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때 공부방법론 얘기를 진짜 주저리 많이 했는데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때 그로 이제 작년 이론도 다 날라가 버렸어요. 비메오 날라가면서 어쨌든 네. 요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광고 목적으로 다 깔아놓기 오픈을 하긴 할 거지만요. 전체 공개를 하긴 할 거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께 드리는 더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말이긴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긴 는 제가 뭐 존댓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시험과요 수험과요 입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시험을 망치고요 수험도 개판으로 했는데요 입시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뭐 정성대 같은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잘 살아왔거나 뭐 어마무시한 백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여타에 걸려 있어서 학교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수험 때 맨날 놀았어. 맨날 쳐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도 막 그따같이 했어. 근데 합격했어. 그럼 끝입니다. 왜냐면 이 수험 생활과 시험 공부라는 거는 입시를 위한 종속 변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합격하는 거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지엽적인 거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강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강사가 골라줄 일이겠지. 그러겠죠? 그러면은 시험은 개 잘 봤어. 미트디트 140이야. 근데 어디 막 지방대고요. 지방 뭐 사립대고 토익이면 800이야. 탭스는 없어. 이러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봐봐요. 차이, 부치, 부한, 그다음에 전치 이렇게 있죠.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뭐냐 대구한의대 강릉원주치 이런 데 갈 수 있을려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토익 800은 못 가지 않나?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토익 점수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치전에서 요거 다 토익 안 보죠. 차이전만 보죠. 근데 차이전은 요거면은 돼 안 돼? 거의 의문사 당하죠. 의문사.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입시를 잘못한 거야. 뭐라고? 입시를 잘못한 거라고. 미트 디트를 몰빵 쳐서 잘 보는 게 현재 나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남치 꼭 뭐 부산대 한의대도 뭐 어느 정도면 괜찮죠. 내가 적당한 학벌에 영어도 지금 괜찮게 탭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이전 쓸 스펙은 안 되는 것 같아. 부산치도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미트를 최대한 올려서 얘네 둘을 안정빵으로 쓰고 차이전을 써보자. 전략 좋죠. 전략 좋아. 근데 탭스도 없어. 탭스 막 300이야. 350이야. 탭스 350이야. 미트 140 맞으면 뭐가 도움돼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나중에 저처럼 여기서 이런 거 할 때나 뭐 저는 공부 잘했어요. 뭐 시험 잘 봤어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 뭐 강의 들으세요. 과외 받으세요. 뭐 멘토링 하세요. 이런 정도로 쓰이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케이? 혹은 이렇게 돼도 안 돼.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수험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전남치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현재 지금 시간이 좀 딸려도 영어를 몰빵을 쳐서 탭스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를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 전까지 그러면은 남은 게 미트잖아요. 미트인데 그래도 120은 맞아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20 맞기 위한 공부를 하자. 최대한 빨리.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시 전략에 따라서 시험 공부도 수험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그럼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기화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면은 하이베타와 알파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주식 용어이기도 한데 주식에서 나왔어요. 저는 경제학 원론을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로 본 거고 저는 경제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뭐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이라든지 뭐 그 윗대가 이중구 교수님 뭐 경제학 원론을 그 가르치는 되게 훌륭하신 서울대 교수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S대는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듣고 나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와 진짜 대가긴 대가인가 보다. 물론 수업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딴 얘기를 하려고 해. 자 봐봐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베타와 알파로 크게 저는 나누는데 베타가 뭐냐면요. 베타가 시험 공부, 분량이나 어떤 내용 등등 기출 등등을 어떻게 하냐면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거다. 그 말인즉슨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큰 편입학원이 요거잖아요. 요거 고려대 연세대가 아니라 뭐 요 이니셜 가진 편입학원이 있어요. 편입을 치면은 MD는 뭐 요즘 다 죽었긴 하지만 그래도 요게 가장 크죠. 물론 뭐 단기도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듣는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게 베타입니다. 베타예요. 알파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함으로써 내가 수험을 좀 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내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멘토링 혹은 뭐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거가 좀 해당이 되겠죠. 물론 제 강의는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베타에도 좀 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들 메이저하진 않으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본 결과로는요, 요것만 해도 합격합니다. 요것만 해도 합격해요. 달리 말하면 요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남들 하는 커리큘럼만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태반. 자, 제가 하나 추천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유희운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사시 합격하고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가르치시는 분일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인용하고 싶어서 되게 안달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험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와 싸우는 게 아니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자보다 점수를 잘 맞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 편입시장의 경쟁자는 베타도 못해. 베타만 해도 합격해요. 진짜로. 그리고 편입시장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설사 진짜 지랄같이 나와가지고 특정 학교를 떨어졌어. 나 근데 그 학교를 꼭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좀 수험 전략이 달라야겠지만, 여러 학교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보통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5개를 합격하든 7개를 합격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자와 경쟁해서 합격하면 되는데,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한두 군데 합격하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진짜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 즉, 네, 하이베타도 못하고 베타도 못하는 사람이커녕이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하고만 제대로 해도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기 같은 경우에는 서머리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내용조차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 내용조차도 제대로 못해. 이거 아니, 여기. 이거. 이 내용조차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작년에 서머리만 회독해서 합격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합격자 광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진 않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합격자 광고를 하려고 합격자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고요. 뭘 얘기하려면, 그분들이 특별한 걸 많이 했냐고. 그렇진 않아요. 서머리만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머리만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부터 잘합시다. 경쟁자가 하는 거는 해야 돼. 맞아요. 경쟁자들이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내가 얘네들보다 정답률이 100% 가까이 나오지 얘네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 이 경쟁자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 경쟁자들이 하는 범위에서, 범위라는 게 편입이나 MD는 물론 자투는 존재하지만, 편입으로 봤을 때 경쟁자들이 이만큼을 해. 그럼 나는 이만큼을 해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요만큼 했을 때 싸움에서 내가 무조건 3등 안에 든다. 내가 무조건 1등 한다. 요만큼 배웠을 때 내가 1등 한다. 정답률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리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서머리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서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론 이미 듣고 계신 분은 잘 듣고 잘 소화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알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제대로 하고 나서 알파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엔 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시균형, 죄수의 딜레마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자, 모두가 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안 하면 손해야. 내가 안 하면 손해라고. 내가 안 하면 나만 잃고 상대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 모두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모두가 하는 내용. 뭐라고? 모두가 하는 내용. 오케이? 근데 나만 하고 남이 안 하는 것은 내시균형이 맞지 않아요. 내시균형이 맞지 않아. 요거를 바라는 거라고. 남이 안 하고 내가 잘했을 때,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내가 하고 남이 안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좀 가지고 올려 내시균형을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가장 빈출부터 시작해서 빈출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넓혀 가야 된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생님을 하나 골랐어. 그럼 그 선생님의 이론 플러스 기출 엔제 정도를 마스터하고 들어간다가 퍼스트예요. 뭐 더하고 이것도 풀고 뭐 기종평도 풀어 제끼더만. 기종평에서 뭐 한 두 문제 나왔다고 막 기종평도 풀어 제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특정 대학교잖아. 특정 대학교에서 한두 문제 나온 거고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내가 남들과 똑같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요. 우리 요 대학 어렵다고 했어요. 이번에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대요.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어렵진 않았다. 다만 풀 수 있는 거 안 풀 수 있는 거 잘 선별해서 풀 수 있는 거 잘 풀고 안 푸는 거 넘기고 그런 게 중요했죠. 똑같습니다. 시험도 시험장에서도 수험에서도. 자, 이건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태함수니까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뭘 들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는 경로에 대한 얘기고 내가 어떤 합격자가 이 경로를 탔다고 해서 이 경로가 맞냐는 건 사실 몰라요. 그리고 편입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혹은 MD도 마찬가지예요. MD는 더 심하지. 왜냐면은 시험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해서 기본을 잊지 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험에 대한 생각, 요거는 뭐 아까 시험에 대한 생각이 연장선 상이고 수험에 대한 생각은 유효한 공부량, 메타인지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판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로제타라는 기본 문제집을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편사에 가서 요거 PDF 샘플을 받으세요. PDF 샘플을 받은 다음에 풀어봐. 항상 제가 특히나 상담을 하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어봐요. 풀어봐서 뭐 MD도 좋고요. 편입도 좋아요. 정답률이 95% 이상 나와야 되고요. 100%면 더 좋고 100%가 목표고 그리고 해설을 봤을 때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으로 가신 선생님 책을 보고 양이 많은 거를 셀렉을 하면서 이거 정답률 처참하게 50%, 60%. 나는 근데 5회독을 했대. 4회독을 했다는데도 이게 정답률이 70%나 60%가 나온다고. 근데 얘는 진짜 제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 너무 기본 문제고 너무 쉬워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 문제 하나 내야지. 원래는 기본 문제보다 학원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정답률이 요따구라고. 그러니까 이 강의 지금 오늘 이 1, 2시간 날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저에겐 좋습니다. 제가
저도 저는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목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죠. 환영입니다. 사실 환영해요. 환영. 좋습니다. 저는 뭐 그냥 한방 웃음이 지나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해보세요. 뭐 당연히 다른 그 선택지들이 충분히 존재하니까 해보고 가장 또 이거 말고도 근데 이제 요거 중앙대학교가 생물이 쉽잖아요. 화학도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막 못 풀만한 건 아니거든요. 중앙대 생물화학의 한 회차 뭐 두 회차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시험으로 하시는 게 좋고 메타인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효 공부량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뒤에 그래 뒤에 최대한 빨리 항정 상태를 만드세요.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루틴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내 일상에 공부가 그냥 박혀 있게, 공부가 자연스럽게 박혀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저도 뭐 30대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먹을수록요. 요런 것들 친구나 뭐 가족 등등에 대해 혹은 사회생활 특히나 이제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야?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고.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래.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뭐 그 업무가 터질 수도 있죠. 뭐 훈련을 나갈 수도 있고. 거긴 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근데 아무튼 뭐 등등등에 대해서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 연락을 끊는 것도 좀 추천해요. 1년 정도는. 연락을 끊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말하고 연락을 끊었을 때 다시 거기서 찐빠내는 애들은 그냥 나중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애들이니까. 제가 뭐 주제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제 넘는 얘기긴 하네요.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변수를 줄여가지고요. 그냥 수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치 아침에 그 스님이나 목사님이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직장인이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공부라는 게 그냥 하루의 일과처럼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날은 언제 공부하고 이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효율이 안 나와. 이날은 뭐 12시간 공부하고 이날은 4시간 공부하고 효율이 안 나와요. 8시간 공부하면은 진짜 다 합격한다고 얘기하지만 8시간은 안 돼. 태반이 8시간 공부 못 하거든요. 수업 제외하고 공부 못 해요. 그러면은 강의 듣는 것조차도 강의는 이제 강의는 이제 좀 차치하고 다시 밀어놓고 유효한 공부량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혹은 일정한 간격 뭐 일정한 어쨌든 유형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나가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기 전까지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이 고통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 컴퓨터 앞에 앉는 거, 책상 앞에 앉는 거조차 바로바로 앉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앉아지고 할 때쯤 되면은 추워지고 혹은 더워지고
시험을 볼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럼 그때 꼭 그런 소리를 해요. 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 3일만 더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안 돼.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그거는 예전에 넘어갔어야 되고 그 시험을 볼 때쯤이 되면은 그냥 무아지경이야. 그냥 시험 공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은 오늘도 풀고 내일도 풀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내일 시험이네 하고 그냥 내일 가서 시험 그냥 보고 마음의 여유가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풀듯이 아이 뭐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아지경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유효 공부량과 메타인지 인풋과 아웃풋 옛날에는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뭐 다들 잘 아실 거니까 하고 마지막 이 얘기를 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 2015년도 피트고요. 이때는 제가 성공을 했죠. 이때는 성공을 했어요. 14년도 피트는 제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 붙여놨는데 이 표준 점수 맞은 사람 없을걸요? 같은 뭐 100분이 99.9라고 하더라도 70달이지 70 초반달이지 78.6가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남들은 점수가 낮은데 나만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지. 그때 잘 봤어. 솔직히 잘 봤어. 잘 봤어. 얘도 뭐 엄청 못 본 편은 아니죠. 이거 원점수 만점이거든요. 30개 중에 30개 다 맞았거든요. 그때 자투를. 자원은 쪽팔려가지고 아니 못 본 건 아닌데 그때 한 표점이 한 140 정도 나왔으니까 못 본 건 아닌데 이 만점인데 얘는 내가 그래도 자원 이렇게 여기 좀 치는데 이것보다는 좀 쪽팔려가지고 제가 지웠어요. 이 정도 되면 여기도 그래도 거의 한 해서 150 정도 나와야 되는데 비트가 근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70 좀 안 나왔었구나. 그때 좀 약간 조졌던 것 같아요. 70이 안 나왔던 아닌가 70 나왔던 것 같아요. 70 나왔던 것 같아.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하네. 원본이 있을 텐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봐봐요. 자, 이때 저는 성공을 했거든요. 학교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는 되게 좋은 데를 썼어요. 되게 좋은 데를 쓰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설중성 중에 하나를 쓰고요. 하나는 집 앞에 있는 대학을 썼습니다. 당연히 저는 스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대학은 떨어졌고요. 거기 붙어서 다니게 됐어요. 집 앞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됐는데 뭐 어쨌든 만족은 했습니다. 만족은 했고 좀 그러고 조금 사실은 그 설중성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거에 대한 분노도 좀 있었고요. 그런 걸로 네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 열심히 살았어. 8개 학기 중에 입학했을 때를 제외하고 7개 학기를 전액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진짜 열심히 살긴 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당해년도에 졸업장을 하면서 이거 받고 밑에 잘 봤다고 깝치다가 토익을 요만큼 맞고 떨어졌죠. 충남대를 쓰고 떨어졌습니다. 전북대를 쓰고 떨어졌어요. 왜냐면 전북대는 950과 그때 당시에 이 50점 차이가 표점이 20점이 넘게 깎아먹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제가 중간에 여기 대학이 나와가지고 잘랐고요. 안 믿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중앙대입니다. 2020년도 때 네, 예비 2번을 받았고 멘탈이 박살났죠. 멘탈이 박살났어요. 근데 자 봐봐요. 그럼 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냐? 자기 자랑이긴 하죠. 당연히 자랑이긴 하지.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때의 저하고요. 이때의 저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를 진학을 한
약사를 하면서 의대에 진학한 저를 제가 뒤돌아보면은 실력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엔 실력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실력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근데 진짜 오래 걸렸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곳을 가기까지 20년도에 예해서 못 간 다음에 21년도에 정량대를 갔거든요. 어디 대학인지는 뭐 오픈 카톡에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 신상이 제가 그때 합격사하고 밥 먹어서 얘기했는데 돌아다닌다가지고 이제는 그만 말해야겠다 해서 대학 이름 자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 갔어요. 이때 갔어. 이 다음 연도에 갔어요. 요거 다음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 합격했을 때나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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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그렇게 물론 화학은 일반 화학은 실력이 많이 차이 나긴 했습니다. 지금 했지만 근본적인 건 내가 변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변하진 않았어. 근데 떨어졌죠.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때 올랐던 자존감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완전 피크 쳤죠. 야씨 그래도 7학기 전액장학금인데 이 정도면 비빌만한 거 아니야? 스펙 아니야? 저도 논문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SCI를 그리고 또 다른 스펙 이제 봉사는 없었습니다만은 포스터도 없었지. 포스터도 없었고 근데 자격증 면허증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거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맙순제조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땄고 그다음에 저는 통계 자격증도 있습니다. IBM 통계 자격증도 있고 통계도 조금 해요. 사실 조금 합니다. 통계도. 근데 그냥 자만심이 하루를 찔렀어요. 자만심이. 이거면 될 줄 알았던 거야 사실은. 이거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토익 그때 졸업장 하고 있었을 때니까 너무 바쁜데 한 달만 해도 될까? 한 달만 하면 950 나오겠지. 자만했던 거죠. 자만했어요. 결과 박살났죠. 다시 도전. 정확히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약사 생활 하고 있다가 한 2달 전부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에 이제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 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교재를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요거를 틀렸어요. 자가촉매가 되냐는 거였는데 그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야. 자가촉매 되면 양성 피드백이 계속되면 어떻게 막지?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 이제 나중에 그 트립신 바인딩 팩터들이 있거든요. 펩신 바인딩 팩터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종료가 돼요. 근데 그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휙 해가지고 양성 피드백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야. 틀렸지 당연히. 심지어 뭘 맞췄는지 알아요 제가? 이것도 맞췄어요. 오리너구리가 단공류인 것도 맞췄거든요. 이것도 맞췄어. 근데 요걸 틀린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걸 맞췄으면은 여기 들어갔을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힘들었고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그때 이제 군대 때문에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한 달 정도 남았던 것 같아.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한 2달인가 한 달 2달 정도 2달 정도 남았는데 여치저치 하다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GP를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뭔가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안도 없었고 그냥 어차피 약국도 다 알아봤었고요. 그래도 근데 한번 해봐라. 네가 자꾸 아쉬워하잖냐. 나중에 너 계속 아쉬워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이 어차피 너 쉬고 이제 다시 새 출발하기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라 했는데 그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실력은 크게 변한 게 없어. 지금 합격한 이후에도. 근데 뭐가 변했냐면은 요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진짜 없음. 요게 힘들어요. 요게 불안과 걱정이 힘듭니다.
특히나 장수를 할수록요. 장수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실력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얘네가 실전에서 다 깎아먹어요. 진짜로. 다 깎아먹어. 멘탈 흔들려서 한 4, 5개월 안 해버리고 또 아쉬우니까 그리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또 해.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험 기간이 계속 짧잖아. 또 망해. 그리고 또 해. 그리고 또 방황해. 또 망해. 또 망해. 그렇게 N수를 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카페에. 요즘에는 글을 잘 안 올리긴 합니다. 좀 너무 유명해지는 거를 바라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가 만약 의사가 된 후에는 뭐 유튜브 프리미엄을 멤버십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막 더 키워가지고 막 강사처럼 막 해가지고 막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의 아이덴티티는 전 아직도 의사이자 약사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자 계속 이렇게 말이 뒤섞이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공만 안타를 치면 됩니다. 수많은 편입 시험이 있고요. 편입 시험 되게 많고요. MD도 있고요. 근데 정말 입시 전략을 잘 짜서 수험생활 스테디 스테이트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면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보십시오. 저처럼 오랜 방황을 했죠, 저는. 물론 제가 아는 분들도 오랜 방황한 사람 많은데 저는 진짜 오만했어요. 아니 뭐 당연히 다 될 줄 알았지. 이 정도면 나 뽑아줄 만한 거 아니야, 중대?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저는 약대가 좋은 약대는 아니었어요. 집 앞에 있는 약대인데 좋은 약대는 아니었지만 야 그래도 이건데 7개 학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됐죠. 하지만 그러니까 자만도 하지 말고 불안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 많은 입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합격하면 된다. 멘탈 잘 잡고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불안해해서 손 놓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저처럼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진짜 어렵긴 해요. 어렵지만 안 되면은 편입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다음 시험 보자. 안 되면 다음 시험 보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모의고사를 본 느낌으로 풀고 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오픈 지금은 할 건데요. 나중엔 자를 수도 있어요. 제 신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시에 대한 생각. 하나의 공만 치면 돼요. 미트디트 실패해도 편입으로 된 사람 많고요. 편입 중에 5관왕 7관왕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 제대로 돼서 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공은 여러 번 오니까 냉정할 것까지보다는 그냥 오늘 하던 대로 내일 하고 내일 하던 대로 모레 해서 아까 요거 하는 것처럼 내일 해서 시험날도 어제 했던 것처럼 그제 했던 것처럼 3개월 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고 와서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인데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약사 아이덴티티가 됐다고 했던 얘기도 그냥 제 옛날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나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잘 알아요. 제가 피트 공부 요거 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문제집을 약대과제에서 다 사서 풀었어요. 사서 풀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때 일반화학 유교학 선생님이
별로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안 맞았어. 그때 진짜 논리적인 거와 완전 반대. 재미있지만 좀 암기를 강조하고 논리가 좀 없었던 거 몰라요. 저만 그렇게 느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김준 선생님 듣고 완전 개안해 버렸죠. 저는 김준 선생님 크포도 안 들었습니다. 김준 선생님 기출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했는데도 완벽하게 논리를 따져가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풀었고, 이제 어느 날 한 7월쯤 됐을 때는요, 기출문제집 그 두 권 있잖아요. 김준 선생님 기출문제집 해설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의는 이론 강의만 듣고 기출문제집은 혼자 풀었거든요.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냥 풀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내가 푸는 논리가 암기로 선뜻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푸는 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 나는 일반어학을 잘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말이 꼬이게 되는데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목표다. 이론체와 자연스러워지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봉구수밥버거를 이제 먹었어요. 점심시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대신에 이제 6시 이후로는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그냥 진짜였어요.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했습니다.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했어요. 하고 6시 이후로는 그냥 놀았고, 다만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멘탈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떡갈비 밥버거를 맨날 먹었거든요. 떡갈비 밥버거 몇 개인지 세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8개 줬네. 어제 7개 줬는데 오늘은 9개 들었네. 개꿀이네. 막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안을 사실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기보다는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불안해 하시면 시험이 잘 안 됩니다. 내 실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것처럼 오늘 시험 본다. 그제 공부한 것처럼 어제 공부한다. 오늘 공부한 것처럼 내일 공부한다. 항정 상태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카톡과 이런 것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카톡 막 주세요. 제가 막 실시간으로 답변은 못할 확률이 좀 있지만 다 읽고 진심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안 해드리니까 그것도 이용을, 만약에 어디 말할 데가 없고 그러면 이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입시 상담도 어쨌든 하니까, 물론 이제 유료로 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지도 말고, 그거를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항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냥 어제 공부했듯이 오늘 시험 치고 내일 시험 치고, 그러다가 안타만 하나만 치셔서 합격해서 잘 사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누가 보겠나?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열심히 찍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찍어서 진도를 팍팍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